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함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오늘도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만에 아나운서님도 청취자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방수진입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 구독경제. 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동영상 OTT 서비스하고 이제 문학 구독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구독 경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정기 구독은 좀 상당히 재밌는 정기 구독입니다. 뭔가요? 나물 정기 구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물 정기 구독이란 건 뭐예요? 나물을 준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아니면 나물을 구경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제 고민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국내산 나물을 데쳐가지고 네. 당일에 배송을 해주는 나물 정기 구독 이제 배달 서비스인 건데요. 제철 나물을 먹고 싶지만 사실 뭐 나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요리를 좀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소식으로 이게 어머님이 해주셔야 먹는 음식이잖아요, 좀. 맞습니다. 그죠? 저 같은 이런 자취를 한 사람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음식인데요. 이걸 정기 구독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솔깃한 부분이 있네요. 굉장히 솔깃하고요. 네. 뭐 양말 좀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말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네. 아니면 뭐 4만 원 정도 이제 구독료를 내면 테마나 계절별로 어울리는 전통주를 배송을 하면서 함께 먹기 좋은 안주까지 같이 추천해주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정기 구독 서비스로 혼술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겠네요. 근데 희소식이죠. 네. 그럼 뭐 꽃을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꽃을 해서 이제 뭐 계절별로 다 다르잖아요. 꽃들이. 다 다른 꽃을 이제 아예 셀렉해서 보내주시니까 꽂기만 하면 돼요? 딱 꽂기만 하면 되는. 아주 정말 대단히 좀 그 흔히 말하는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요? 그래서 정기 구독형 방문 세차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 세차.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세차를 해주고 관리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그야말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뭐 화장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상상 초월인 게 굉장히 많네요. 그야말로 구독 서비스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 구독 서비스 기사를 보면서 이 매력과 장단점이 대체 뭘까? 또 이런 서비스가 또 어디까지 발전할까라는 그러네요. 부분이 흥미로워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지금 골라오신 거 보면 방수진 시인도 뭐 하나 구독해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솔깃했던 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 OTT를 하고 있었는데 뭐 영화 드라마 등 뭐 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정기 구독료를 내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하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구독한 서비스는 샐러드 구독 서비스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를 구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물 구독이라는 게 사실상 저같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음식이거든요. 사실 많이 사면 또 다 버리게 되고. 사실 나물은 쉬기 쉽기 때문에 맞아요. 관리가 어려워서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음식인데 저 역시는 사실 이 영양 섭취가 사실 좀 불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혼자 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잔병에 많이 시달리니까 이 채소, 나물, 과일 섭취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샐러드 구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샐러드 구독.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어떻게 와요? 월화수목금 요일에 맞춰서 오늘은 뭐 단호박 샐러드, 내일은 리코타 치즈 샐러드, 뭐 다음 날에는 소고기 샐러드 이런 식으로 영양을 딱 영양사가 딱 맞춰서 칼로리에 맞게 매일매일 그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네, 월요일부터 뭐 5일씩 구독해도 되고 5일씩. 10일씩 해도 되고 한 달씩 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배달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 삶의 좀 빠른 속도에서 놓치기 힘든 말랑말랑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서비스가 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매일매일 배달되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내 어떤 딱딱한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 배달의 시대가 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봤습니다. 상상해보니까는 왠지 좋네요. 따뜻해지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러네요. 서비스입니다. 지금 저녁에 집에 갔는데 썰렁한데 뭔가 배달이 와 있는데 감성 배달 서비스가 와 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문학이 사실은 얼마 전부터 좀 시작이 됐었잖아요. 뭐 네. 일간 뭐 이스라 네. 예, 부터 시작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붐이 있었는데 어찌 본다면은 그 전에는 그 출판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탈출구, 출구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 사실 뭐 넷플릭스를 뭐 포함한 콘텐츠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 사실 문학계에도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월간 이스라라는 이 사실상 에세이 구독 시스템인데요. 예. 이제 자신 스스로 론칭을 해서 구독자를 직접 모집한 다음에 대단해요. 이제 그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에세이를 매달 배달해 주는 건데요.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접 책을 구매하고 사실상 완독하고 살기에는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고요. 이런 현대인의 삶의 패턴 속에서 그 사실 배달되어 오는 에세이가 조각 보따리 문학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각조각 되어 있는 보따리 같은 작품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구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효율적인 독서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사는 삶 속에서도 한 편씩 배달되는 이제 메일 속의 작품이 그래도 내가 문학과 예술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고 맞아요. 자기 위안을 그 속에서 느끼면서 작가와 직접적인 소통과 커넥션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오늘 소식 듣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 발품을 팔고 뭐 상품을 사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 또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시간 없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판매자에게 이제 이런 것을 맡기는 비중이 높아지는 게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 근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요즘 시대 별의별 구독이 다 있는데요. 저는 되물어보게 돼요. 왜 이 시대에 그러면 구독일까? 그렇죠. 그래서 구독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건데 결국에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고효율을 누리기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시대적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삶이 이제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예. 내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구독 서비스라고 저는 본 거죠. 그 제러미 리피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예. 소유의 종말에서 사실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 접속과 이용의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그러네요. 비롯해서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판매자한테 맡기는 비중이 높아져서 좀 좋기만 할까라는 질문에는요. 저는 사실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걱정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뭐 내가 직접 무엇을 하고 내가 가지는 어떤 소유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가치의 소유로 저는 바꿔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내가 선택하고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이용하고 접속하고 누릴 수 있으면 이미 만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선택권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라 가치의 소유와 이용 접속을 위한 심적 만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든다면 타인이 정해주는 걸 뭐 그대로 받아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 내가 누리고 싶은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린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대님께서도 유튜브로 구독 서비스가 생기면 새로운 소비 체계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이 구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그 뭐 학습지 이런 게 막 아니면 우유 저희 집 앞에 오는 우유 이게 맞습니다. 쌓여가지고 냉장고에 엄마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왜 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쌓이고 안 보게 되고 이거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구독이 무분별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의 지점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유행이라는데 나도 해볼까 뭐 이렇게 따라 시작했다가 뜯지 못한 택배 박스처럼 제가 소화할 뜯지 못한 택배 박스처럼 제가 소화할 수 없는 구독 서비스들이 내 삶에 주구장창 쌓일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정말 부담스러울 것 굉장히 같아요. 부담스러운 예.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독이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사실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독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며 그쵸. 내가 어떤 의지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자기 물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뭐 누가 구독 서비스를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먼저 그러면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가라는 네 그거는 구독해라. 그건 구독해라. 네 마음에 좀 귀 기울이라. 이게 이제 첫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처음이라 좀 갈팡질팡하는 요즘 세대들을 생각하며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하는 엘렌 코트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예. 먼저 낭독을 조금 하고 제가 예. 좀 얘기를 간단히 먼저 정리해 주시죠. 드립니다.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 엘렌 코트.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 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흐르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실을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야, 왠지 이건 시로 아침 하는 서비스 같네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던 감성 배달 서비스의 일부분 같은데요. 그렇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독이라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실상 외부 에너지의 유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선택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내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독과 같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현대인들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지내는 삶에 좀 리프레시 효과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하고 적절한 구독 서비스의 선택은 사실상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을 굉장히 활력있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효과다. 그래서 속도와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엘렌 코트가 말한 것처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사실상 경험주의자가 되라. 그러네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에 알맞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경험주의자가 되어보는 네.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시한가 오늘 구독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